전 세계 200만 명이 진단받고 180만 명이 사망하는 사망률 1위 암이 폐암입니다. 국내에서도 폐암 사망자가 암 사망자 중 20%를 넘게 차지하는데요. 문제는 폐에는 신경도 없고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4기나 돼야 진단받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기침을 몇 달을 하면서 감기가 왜 이렇게 안 났나 싶은 분들 계시죠. 어느 순간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와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그제서야 폐암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70%가 흡연자에서 나타났지만 비흡연자 비중이 늘고 있어요. 여성분들, 요리업 종사자, 미세먼지나 중금속, 성면, 라돈 이런 유해물질 노출이 많은 경우는 물론이고 발병 나이가 낮아지면서 20, 30대에서도 폐암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어요. 이렇게 걱정되는 폐암을 어떻게 미리 대처할 수 있고 어떤 관리와 치료가 필요할지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암을 진단받는 일반적인 두 가지 경우를 볼게요. 60대 남성입니다. 평소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이에요. 한 달 전에 또 감기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약 먹고 괜찮겠지 했는데 어느 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다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폐에 하얗게 덩어리가 보이고 정밀검사상 폐암이라고 진단받으셨습니다. 다음은 50대 여성입니다. 담배도 안 피고 건강검진도 주기적으로 잘 받는 분이에요. 몇 달 전부터 마른 기침이 안 멎어서 기관지염 약을 타서 먹는데 낫지를 않으셨어요. 목 안이 달라붙어 버리는 느낌이고 숨쉬기도 힘들고 가래를 뱉기도 힘든데 피까지 섞여 나왔다고 해요. 이분은 처음에 심지어 엑스레이상에서는 깨끗했어요. 그런데 점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판단력이나 인지력이 떨어지면서 머리 쪽 영상검사를 더 보게 됐는데요. 뇌막까지 암세포가 전이된 폐암이라고 진단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폐암이 무서운 건 두드러진 전조 증상이 특별히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라는 키워드가 문제인 거죠. 그렇다고 아예 무방비로 방치할 수는 없겠죠. 그럼 어떤 증상들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보셔야 하고 어떤 관리와 치료로 폐암 발전을 막을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암의 초기 의심 증상 8가지입니다. 1. 기침. 기침이 폐암의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지만 문제는 너무 흔한 증상이라는 거겠죠. 감기나 기관지염에서의 기침과 구분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감기로 인한 기침은 일주일을 넘지 않아요. 다만 기관지염이나 천식같이 폐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은 2달 이상 만성이 되기도 하죠. 기침이 나는 이유를 볼까요? 우리가 호흡할 때 숨이 폐까지 쑥 들어갔다가 깨끗한 산소를 마시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는 후 하고 내뱉게 돼요. 그런데 흡연이나 염증 사체, 오염물들로 인해서 염증이 계속 반복되고 숨 길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들숨 날숨이 어려워지고 폐나 기관지의 환경이 계속 건조해지면서 기침이 멎지를 않게 되는 거죠. 폐의 실질부에는 암이 생겨도 통증도 없고 증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암덩어리라도 기관지를 침범하거나 내부 혈관에 자극을 일으켜서 출혈이 생기면 그때 이제 기침이나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거죠. 암 말기나 돼야지 피를 뱉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관지염, 폐렴, 폐결핵에서도 객혈이 다 나타날 수 있어요. 폐 기능이 많이 떨어지거나 질환이 한참 진행된 경우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버스 정거장 하나 거리를 채 못 걷게 되거나 계속 쉬고 싶고 앉고 싶게 돼요. 숨이 짧아지고 숨소리도 거칠어지고 한숨이 잦아지죠. 항상 감기 모살기가 있어요 하시기도 해요. 암덩어리가 식도와 기도를 압박해서 호흡을 방해하거나 침까지 삼키기 어려운 연하곤란도 생길 수 있습니다. 폐암은 몸의 에너지가 갉아먹히는 소모성 질환입니다. 근육도 점점 더 빨리 줄어들고 체중도 줄어들어요.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산소 교환이 제대로 되질 않으니까 근육량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얼마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너무 피곤하고 밥을 계속 잘 챙겨 먹는데도 체중이 줄어요. 폐 자체에는 신경이 없다고 했죠. 통증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신경이 존재하는 막 부분에 전이가 되거나 덩어리가 커지면서 신경을 건드리면 그때 통증을 느끼는 거죠. 주변 근육이나 뼈로 전이가 되면 통증을 또 일으키기도 합니다. 신경을 자극하면 경로 따라서 연관통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등이나 허리, 어깨 쪽으로 암 유발 연관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슴 통증은 조금 감별이 필요한데요. 흉골이라고 하는 이 가슴뼈, 명치 라인 따라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랑 구분이 필요합니다. 갈비뼈 주변 신경통, 그리고 가슴 근육 따라 나타나는 단순 근육통이랑도 구분이 필요하고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에서 나타나는 심장 유발 통증이랑도 구분이 되긴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기침, 가래의 색깔, 피가 섞이는지의 여부로 폐에 문제가 있는지를 같이 보게 됩니다. 암덩어리가 커지면서 성대 신경을 압박하면 목소리가 변해요. 그런데 감기가 잦거나 인후 문제, 성대 문제가 자주 있는 분들은 또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병원을 늦게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비인후과를 주기적으로 가시는데 특별한 진단이 없는데 근데 목이 이상하다 싶으면 폐 관련 진료도 꼭 보셔야겠죠. 머리, 목, 흉부, 팔까지 이 피들이 모이는 혈관이 상대 정맥이에요. 정맥은 얇은 두께의 벽으로 이루어져서 잘 눌릴 수가 있는데요. 흉부가 눌리면 피가 고여서 폐부종도 생길 수가 있고 얼굴이나 목이나 팔에 원인 없이 부종이 계속 나타난다면 이때도 폐질환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폐 기능이 떨어지면 말초로 가는 혈액의 질이 떨어지죠. 손발가락 끝이 파랗게 질리는 청색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손마디 이 끝이 곤봉처럼 뭉툭해져서 곤봉지 현상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폐질환이 의심이 돼서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죠. 기본적으로는 엑스레이 검사 그리고 흉부 CT를 대부분 보시게 될 거예요. 암덩어리로 의심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조직 검사까지 하게 되겠죠. 가래세포 검사, 기관지 내시경 검사, 미세침 흡인 검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폐암이 발견된 후엔 수술,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요법으로 치료하게 되죠. 폐암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중심부에서 발생하는 소세포암, 진행률도 높고 생존율도 낮으면서 다른 장기로 전이도 되죠. 비소세포암은 소세포암보다는 진행이 느리고 조기 진단이 된다면 생존율이 높습니다. 폐암의 예방법, 당연히 금연하셔야 돼요. 폐암 발생 70%에서 흡연력이 있고 담배를 안 피는 분들에 비해 폐암 위험률이 10배가 높습니다. 또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시는 직업들은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마스크 착용 꼼꼼히 하시고 폐 건강에 이상 신호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꼭 제때 치료 받으셔야겠죠. 환경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으면 생활을 통해서 더 건강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영양 섭취를 잘 해서 폐기관지의 면역력을 확보하고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된다면 안 되겠죠? 몸의 회복력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마른 기침이 2달 이상 지속되고 항상 목에 가래 낀 느낌이 있고 숨이 짧아지고 호흡에 부담을 느낀다면 꼭 진료 받으세요. 폐암의 한방 치료는 암 자체를 치료하기보다는 항암 치료 그리고 수술 후의 회복을 위해서 몸의 면역력을 정상화하고 회복력을 다시 높여주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항암이나 수술에 별 부작용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 후 폐렴, 가슴이나 팔의 연관통, 폐 기능이 잘 돌아오지 못하면서 계속 숨이 차는 증상들이나 구역감, 설사, 변비, 탈모, 빈혈, 피로감, 피부 염증, 식욕 저하, 체중 감소 이런 부작용들을 최대한 잘 견딜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저희 한의원의 폐질환 진료 과정을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50대 건설 사업 하시는 남성분의 예입니다. 흡연을 정말 오래 하셨어요. 폐 증상으로 병원에 가신 거는 5년 전인데요. 한 달을 넘게 감기가 안 나와서 마른 기침이 계속되니까 기관지염으로 치료를 한참 하셨다고 해요. 좀 좋아지다 나빠지다 반복하더니 2년 전쯤부터 가래에 이제 피가 나오고 이제 병원 가보셔야겠다 해서 검사를 받으셨다고 해요. 엑스레이 CT 찍어보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는 COPD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도 좀 줄이고 기관지 확장제도 복용을 하시면서 관리하시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증상이 좀 심해지려고 하니까 한의원에 오시게 된 거예요. 저희는 체질을 중심으로 치료하는 한의원이니까 체질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자세한 체질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카드 링크를 여기 위에 클릭해 주시고요. 이분은 이제 태음인 중에 모금 체질에 속합니다. 태음인은 원래 폐와 대장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컨디션이 무너질 때 남들보다 호흡기나 피부 면역력에 데미지가 더 쌓이는 편이죠. 거기다가 하루에 한 끼, 2끼를 외식만 하시고 대변도 항상 무르고 윗배가 더부룩해요. 이 명치라고 하죠. 가슴 중간 부분에 손을 대면은 손도 못 대게 아파하세요. 이런 한참 진행된 폐질환은 당연히 폐기관지의 회복을 목표로 하게 되겠죠. 그런데 당장 이제 약물들을 집어넣어도 지금은 바로바로 좋아지지를 못합니다. 이 밑 빠진 독에다 물을 붓는 모습이니까요. 이럴 때는 전신에 나타날 문제를 하나씩 다 수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폐에다가 치료를 집어넣으면 반응을 합니다. 맥진 결과를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정상적인 맥의 모습이에요. 쓰는 거
회복하는 거, 이제 위아래 균형이 맞아야 되고 중간에 염증 반응이 없어야 되고 고갈되는 신호 없이 좀 쉬었다가 다시 뛰고 이런 게 건강한 맥이죠. 이분의 폐 맥을 보면 위아래 사이즈가 작아져 있어요.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적어져 있고 병이 오래돼 있다는 얘기고 폐가 춥다는 얘기예요. 맥 중간중간에 보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염증 대처가 전혀 안 된다. 앞으로 에너지가 더 고갈될 거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숨이 짧아질 수밖에 없고 헐떡거리게 되고 기침이 나면 멎지를 않고 피도 섞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경과 판단에도 맥진 검사가 참 좋은데요. 저희는 4번이나 5번의 치료마다 적절히 치료가 목표대로 이루어지는지 검사를 통해서 점검하게 됩니다. 위와 소장맥을 보면 뾰족하게 긴장이 되어 있죠. 음식 관리를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이 군데군데 생긴 염증이 회복이 되려면 또 치료도 필요하고요. 대장은 조금 더 안 좋죠. 한의학에서는 폐와 대장을 표리관계라고 합니다. 폐 기능이 떨어지면 대장도 같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대변이 제대로 반죽이 안 되고 대장이 계속 끓고 있으니까 배꼽 주변도 이렇게 만져보면 엄청 아파요. 덩어리도 군데군데 뭉쳐 있고요. 최근 증상이 더 심해지시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심장맥 2개를 볼 건데 위에 있는 심장맥은 물리적인 기능을 보고 아래에 있는 심장맥은 멘탈 컨디션을 봅니다. 심장맥도 좀 안 좋죠. 극심한 스트레스는 심장맥에 이렇게 흔적을 남깁니다. 아래의 심장맥에서 보이는 특이한 점은 밑으로 송곳같이 뾰족한 맥을 만드는 건데요. 한의원에서는 이걸 못 박힌 맥이라고 표현을 해요. 최근에 받은 큰 충격, 애기들 같으면 친구의 배신이나 입시생들 같으면 입시 실패, 아니면 실직, 이혼 이런 단기간의 쇼크가 심장맥의 못을 만듭니다. 정리하자면 이 폐와 대장의 말라버린 에너지를 꼭 보충할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한 거고 이럴 땐 체질 한약이 메인이 됩니다. 침과 약침 치료를 통해 보충하고요. 다음은 긴장된 위장맥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몸의 회복의 절반이 소화, 절반이 수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위장이 편안해야지 양약을 먹든 한약을 먹든 제대로 치료가 됩니다. 일시적으로 크게 데미지 입은 심장에는 약침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치료하면은 심장맥이 좀 진정이 되고 5번 정도 치료하면 위장맥과 폐맥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만 증상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몸의 지표가 좋아지더라도 치료와 생활 꾸준히 쌓여야지 더 반복되질 않겠죠. 이런 케이스는 3개월 정도, 길면은 6개월 정도의 긴 치료 과정을 잘 설계해야 됩니다. 적외선 체열 검사 결과도 좀 보여드릴게요. 급성 염증성 반응의 경우에는 시뻘겋게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만성으로 폐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비추어 보면은 폐 주변부가 이렇게 온도가 낮게 나와요. 파랗게 초록색으로. 과하게 몰려버린 열들이 보이죠. 이걸 전신으로 고루 순환을 시켜줘야지 폐로도 이제 정상적인 혈액 공급과 영양 공급이 되겠죠. 폐암 의심 초기 증상과 예방, 치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폐질환은 정말 삶의 질을 망가뜨리죠. 옆에 가족들도 찢어지는 기침 소리 그리고 막 피를 뱉어내는 모습을 보면 노이로제 걸려요. 같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듭니다. 갑자기 폐암이라고 진단까지 받으면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평상시와 좀 다르게 증상이 오래 간다거나 심해진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기본 검사부터 꼭 받아보시고요. 검사로 이제 병변을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전신의 기능 회복이 같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신의 기능 회복은 한의원 체질진료가 또 특장점이 있죠. 체질진료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 한의원에 항암 치료 도와주세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나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 모두 당연히 병원 치료나 큰 한방병원 치료 다 해보시고 오시게 돼요. 더구나 큰 걱정이 이 대형 병원에서도 치료가 잘 안 됐는데 여기가 뭐라고 제가 과연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또 이 한의원 치료는 보조수단 정도로 하시기도 하고요. 하지만 소개든 영상으로든 이렇게 체질 진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많은 부분에서 납득을 하시게 돼요. 저의 작은 바람이 있다면 더 많은 분들이 더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체질 진료와 한의학 진료를 알리는 건데요. 한의원이라고 뭐 만병통치가 다 되고 대단히 특별한 방법으로 진료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설명을 듣고 진료를 받고 나시고 나면 한의원에서 이런 진료도 하나요? 이런 것도 치료가 되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결국 의학이든 한의학이든 환자의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거를 잘 취사 선택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영상이나 케이스들을 좀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잘 모르시는 다른 분들도 꼭 한 번씩 보실 수 있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